사랑의 샘 평화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지난 토 일요일 양일간 거친 날씨가 지속되면서 뉴질랜드 전역에서 일요일 하루만 30만 건이 넘는 번개가 발생했습니다. 국립대기수산연구소에 따르면 금요일 자정부터는 전국적으로 87만 2천 건의 낙뢰가 발생했습니다. 남섬의 많은 지역에는 12월 평균 월간 강수량의 3배에 해당하는 비가 내려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국립대기수산연구소에서는 이번 비로 인해 퀸스타운과 와나카 등 관광지역에 평균보다 3배나 많은 비가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당국은 홍수로 피해를 입은 남섬 티마루, 랑기 타타 지역의 2개의 다리 중 적어도 하나가 다시 연결되기까지 최대 36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리가 복구될 때까지 이 지역은 비상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립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티마루에서는 토요일 저녁부터 서든 트러스트 이벤트 센터에 수십 명의 관광객이 대피했습니다. 민방위에서는 한국과 독일, 호주 관광객 등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방위에 따르면 프란츠 조셉에는 970명의 관광객이 갇혀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을 연결하는 주 고속도로가 홍수로 폐쇄되었고 마운트 허큘러스의 피해 영향으로 인해 복귀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섬 서해안 6번 국도는 산사태로 도로가 대부분 폐쇄되어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었으며 스파크의 유선, 광대역 및 모바일 서비스도 일시적으로 다운되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에포스도 영향을 받아 티마루와 제럴딘의 일부 사업장에서는 카드 결제를 할 수 없었고 사람들은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 지방정부는 이번 악천후로 인한 피해가 뉴질랜드 하천관리 및 홍수방지 계획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중심가 일부 지역에서는 음주 운전 및 소음과 같은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자스쿠터 통행 금지 시간이 발표되었습니다. 오클랜드 카운실은 금요일 바이어덕트 브리토마트, 윈야드 쿼터스, 카랑카 하펠 로드, 폰선비 로드, 파넬 로드, 스카이시티 주변 등에서는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는 전자스쿠터 통행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전자스쿠터는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도 금지됩니다. 그레이스 홉스 규제 서비스 담당 오클랜드 CEO의 국장은 전자스쿠터 이용자의 안전과 술을 마시고 걷는 보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변화로는 시내 중심가와 데본포트, 폰선비, 파넬, 뉴마켓 지역에서는 시속 15km의 전자스쿠터 속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지난달 라임과 웨이브 전자스쿠터가 오클랜드 거리에서 철수되었고 또 다른 4개 회사인 빔, 플라밍고, 점프, 누른 등에게는 6개월의 라이센스가 부여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 오클랜드에 전자스쿠터가 도입된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ACC는 전자스쿠터 청구로 1년에 약 45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왕가레이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가레이 카운실과 하우징 뉴질랜드는 프리리 공원에 있는 왕가레이 마우누 동네에 37동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공원 시설의 유실, 주택 밀집 및 혼잡도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여 1년 이상 정부 주택 건설을 반대해왔습니다. 365건의 청원 중 98%가 반대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가레이와 노스랜드 지역 카운실은 이달 초에 개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3.4헥타르의 부지에 방 1개짜리부터 방 4개짜리 주택까지 개발되며 117명에게 주거지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하고 있습니다. 프리리 파크 로드는 분주한 12번 국도 바로 옆에 있어 심각한 교통 체증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역 주민들은 정부 주택 개발을 반대했습니다. 왕가레이 시장은 이미 위원회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시의원들의 권한을 떠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쉘리 마이 시장은 왕가레이는 현재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하며
정부 주택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빌지 밀집형 주택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전역에서 1,600개 이상의 숙소가 에어비앤비 숙소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카운실에서는 업계 규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의 주택 공유 숙박시설 숫자는 2010년 6월 283개에서 지난 8월에는 4,229개로 1,394% 증가했습니다. 기존 규칙에 따라 대부분의 주거지역에 있는 부동산 소유자는 전체 숙박시설을 단기 숙소로 임대하려면 자원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크라이스트 처치 카운실은 법규에 의해 승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카운실에서는 약 1,600개의 주택이 필요한 승인 없이 다양한 주택 공유 웹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카운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공유 숙박시설의 증가로 인해 많은 혜택이 있었지만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에어비앤비와 홈어웨이 고객들은 지난 12개월 동안 크라이스트처치의 숙박시설에 약 5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이 부분은 숙박 제공자가 전 세계에서 친구를 사귀고 연결할 수 있는 사회적 혜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숙박시설, 특히 집에 주인이 없는 경우 추가 소음이 발생하고 쓰레기 및 주차 공간 부족을 유발하여 주변 주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사회적 응징력 감소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한 카나다 여성이 와이커트 지역의 외딴 외양간에서 8시간 동안 510마리의 양털을 깎으면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폴린 볼레이는 2012년 1월 뉴질랜드 캐리조 테후이아가 세운 507마리 기록을 깨기 위해 8시간의 양털 깎기에 도전했습니다. 라그랑과 푸케코의 사이에 와이카레투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자신이 일하는 장소에서 지난 토요일 아침 7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510마리의 양들의 털을 깎아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전에 2시간 작업 후 30분간 휴식과 1시간의 점심 식사 시간, 오후에도 30분의 휴식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 한 마리당 56.8초 이내의 시간으로 털을 깎아야 했고 인근 목장에서 600마리의 양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볼레이 씨는 북미 출신 여성으로는 세계 최초로 양털 깎기 기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수상구조대는 해변에서 물놀이 튜브 사용을 금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폴 다톤 대표는 물놀이 튜브는 수영장용인데 최근 많은 사람이 바다로 가지고 나와 서핑을 즐기고 있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기를 넣어 사용하는 물놀이 튜브는 강한 해풍이 불었을 때 순식간에 몇 킬로미터 이상 해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겠지만 튜브를 버리지 말고 손을 들어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달턴 대표는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황 상태에 빠져 튜브를 버리고 해안으로 돌아오려고 수영을 하다가 지쳐 사고를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상구조대는 레이디 셋 서머라는 캠페인을 통해 튜브, 서핑, 바디보드 등에 관한 안전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0원 88전, 한국에서 보낼 때 788원 68전, 한국에서 받을 때 773원 08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오후 들어 한두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고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